그래서 지금 질문해 준 3, 4A의 기본 13번부터 쭉 다 풀어주도록 할게. 13번 피시고. 자, 여기다 CF하고 필기. 얘들아, 소금물의 농도 공식은 소금물분의 소금물의 양인 거지?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곱하기 몇 100. 자, 이건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공식이고. 지환이, 소금의 양의 공식이 뭐야? 그렇지. 공식 다 알고 있는 상태. 이거 다시 정확하게 외워놔 얘들아. 그리고 선생님, 소금물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었어요? 소금물 문제는 이 농도,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구성되어 있는 건 농도 아니면 뭐 갖고 나와. 계속 농도랑 당연히 소금물의 양하고 또 이 세 가지야, 그지? 근데 선생님이 말했지만 셋 중에서 몇 개 알면 남은 걸 하나 구할 수 있다고? 두 개를 알면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공식을 써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지? 소금물 문제 선생님이 이거 세 개를 적으면서 풀라고 하죠. 꼭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지환이 5% 이건 농도지. 소금물도 알려줬지. 그럼 뭘 구할 수 있다고? 소금의 양. 공식 써서 몇 대 소금의 양. (10이지) 100분의 5 곱하기 200 하면은 지훈이 2, 5, 10 해서 10 되는 건 이해되지? 됐어? 근데 거기에 뭐 하래? 여기에 읽으세요. X 프로.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하라는 거잖아. 지원 알겠어? 섞는다는 건 더하는 거겠지, 그지? 몇 프로짜리야, 지원? 몇 그램? 이 안에 지원이가 소금의 양을 구해주세요. 선생님 봐봐. 이 안에 소금의 양. 봐봐, 소금의 양 구하라 했지, 지원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면 얘들이 약분 돼야 하는데 몇 X야? 그렇지. 이거 수준은 암산을 하셔야 돼. 이렇게 되는 거는. 지원이 이해돼? 다시 물어본다. 지원이가 말해봐. X프로에 500g이 있어. 소금 얼마나 들어있겠어? 암산. 100분의 X 곱하기 500 하면서 5X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 더 암산해봐. 6%짜리 300g에 여기 소금 얼마나 있어, 지금? 그렇지.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100분의 곱하기 300 하면 이렇게 약분 3, 6, 3, 18.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들 여기 화면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6%짜리 몇 그램? 470g. 이거는 근데 그럼 100분의 우리가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할 때 약분이 다 되지는 않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암산이 바로 안 될 수 있어. 그럼 그럴 땐 그냥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암산 되는 건 바로 하시고. 선생님 말 이해해? 근데 이거 두 개를 섞지. 섞으면 지원아, 소금물은 소금물이랑 섞으면 이거 두 개 그냥 뭐 해서 몇 대 하겠어? 몇 대? 이건 맞지? 그리고 소금도 당연히 소금끼리 더해지겠어, 안 더해지겠어? 그럼 10 플러스 3x지요. 이해돼? 근데 농도는 이거 두 개 더하면 안 돼. 얘들아, 농도는 무식하게 더하는 게 아니야. 50%짜리하고 50%짜리하고 더해갖고 100% 된다. 이건 안 틀린 얘기예요. 농도는 그냥 더하면 안 돼. 소금물은 소금물끼리 더하고 소금은 소금끼리 더하는데 농도는 그냥 멋대로 더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몇 %짜리 됐대,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이 지환이 소금물의 양, 농도, 소금물의 양, 농도, 소금 이렇게 다 적으라는 거 이해했어? 이렇게 풀면 돼, 쌤 푸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 얘 갖고 이제 답 내면 되는데 여기 소금이 얼마나 있대, 지환?
10 플러스. 근데 이거는 이제 너가 계산해봐. 이 8%짜리 농도의 500g이 소금물이잖아. 그럼 이 안에 소금은 얼마나 있다 얘기해야 돼. (8%짜리) 500g 안에 소금이 얼마나 있다 얘기해야 돼. 아까 암산하라 했던 거 있잖아. 지원 100분의 8 곱하기 500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건 뭐야? 8호. 이 말 이해되니? 그럼 이게 40g이어야 된다 이 뜻인 거잖아. 선생님 말 알겠어? 다시 물어본다. 너 봐봐. 18%짜리에 300g의 소금물이 있어. 이 안에 소금 얼마나 있어 지원? 그렇지. 이거 할 수 있겠어? 방금 선생님이 그럼 8%짜리에 500g에 몇 있냐 물어봤잖아. 그럼 몇이야 이거? 이거 암산 돼 이제? 그럼 여기서 얘들아 3x가 30이다. x는 10입니다. 답 나와요? 적으세요. 필기. 자, 적으시면서 우리가 이 공식이야 이제 외웠겠고, 그지? 그때 이제 이 소금물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적으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 요것만 선생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세요. 이렇게. 다음 14번 할게. 이것도 지원이가 얘기를 해봐. 몇 프로짜리 몇 그램에? 몇 그램?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소금, 물, 소금. 그럼 이 안에 소금 지원이 얼마나 있니? 60g 있지. 근데 거기에 뭐라 돼 있냐면 거기에 여기에 뭐래 지원? xg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의 뜻을 얘기한 건데 300g 아니지 물 xg만 이렇게 넣어라 이거지 지금. 그러면 지원이 소금물은 얼마가 돼야 돼? (200 플러스 xg) 되겠지. 그때 소금의 양은 지훈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소금물에다가 물을 넣으면 소금의 양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안 바뀌는 게 맞지. 아니 물을 더 넣었다고 얘들아. 물만 더 넣었다고. 물 그냥 물. 그럼 소금의 양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는 거 알겠어? 자 그러면 봐봐. 소금물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물을 그대로 냅두다 보면은 여기 봐봐. 물이 증발돼 안 돼? 물이 증발되지. 그럼 물이 증발될 때 소금의 양은 바뀔까 안 바뀔까? 소금의 양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어야지. 물만 좀 날아가는 거야 돼. 증발된다는 거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방금은 물만 추가했으니까 지환이 소금의 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몇 그램이야? 그랬더니 여기 뭐라 써있지? 몇 프로짜리 됐대? 그럼 여기 가지고 또 너가 소금의 양을 갖다가 계산만 하면 돼. 요 안에 있는 소금의 양 뭐라고 해야 되겠어? 100분의 10 곱하기. 그렇지. 봐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게 3%짜리에 500g이야. 그럼 이건 암산 돼야 안 돼? 소금의 양 100분의 3 곱하기 500 해서 몇? 이건 암산 되진데 선생님이 방금 암산 안 되는 거 이렇게 쓰라 했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알죠? 그럼 이게 지금 60g이란 얘기잖아. 이해되니? 그럼 이거 두기 약분돼서 10분의 1이고 양배는 10배 해서 600이 200 플러스 x지? 그래서 x는 400이다.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 합시다.
자, 몇 프로짜리 몇 그램? 지윤이, 이 안에 소금 얼마나 있어요? 저요? 24. 오케이, 24g. 거기서 얘들아 뭐 하래? 여기에서 뭐래? 물을 몇 그램 증발시키면 12%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뭔가 넣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바깥으로 빠진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럼 물만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물을 몇 그램 날릴지를 모르니 걔를 미지수 x로 놔야 되겠지. 그럼 지환이 이 안에 소금물은 어떻게 돼? 소금의 양 바뀔까 안 바뀔까? 물만 날아간다고 했지, 증발될 땐. 일단 이게 몇 프로래, 지환이? 그럼 이거 갖다가 너가 다시 소금의 양 갖다 계산하면 끝나. 마지막에 공식 써봐. 이 소금의 양은 100분의,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12랑 24랑 약분되지 얘들아. 양변에 100 곱해서 200은 300 마이너스 x야. x는 100이다 이렇게 되겠네. 적으세요. 자, 그 다음 17번 보세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뭐라 적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활용 파트는 어디서 활용이나 어디서 활용한다 했어. 실생활이나 도형에서의 활용이 나와. 근데 이 실생활이든 도형이든 활용 단어는 선생님이 풀이 순서를 기억하라고 하기를 1단계 뭐 설정하라 했었어요. 그럼 2단계 주어진 조건으로, 그렇지, 식 세워주기. 그러면 여긴 지금 1차 방정식의 활용이니까 1차 방정식이 세워질 테고 그걸 풀기만 하면 되지. 마지막에 풀기. 됐지? 여기 보자. 이것도 긴 의자에 뭐 학생들을 앉혀라, 이게 뭔가 실생활에 대한 얘기인데, 물어본 걸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마지막에 뭐 구하래? 그럼 선생님이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의자 개수를 일단은 미지수 설정하라 했기 때문에 x라고 해볼게. 뭐가 x개라고? 학생이라고 의자라고? 의자를 x로 잠깐 놨어. 그 다음 봐봐. 만약에 지환아, 이 의자가 긴 의자야. 긴 의자. 그래서 긴 의자라는 게 그 뭐 교회에 있는 의자 이런 거 있잖아.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선생님이 많이 3명씩 앉혔어. 알겠지? 근데 3명씩이 다 앉았는데 의자가 10개에 꽉 찼대. 학생이 몇 명인 거야, 총? 30명인 거야. 이 말 이해돼? 근데 만약에 10개는 꽉 찼어, 이렇게 3명씩. 근데 맨 끝에 건 1명밖에 안 앉아있어. 그럼 지훈이 이건 몇 명인 거야? 31 개야? 명이라 해야지 사람 수인데, 그지? 이 말은 알겠어? 그럼 물어보자. 이게 얘들아 의자가 X개가 있대. 몇 개? 근데 맨 마지막에는 1명만 앉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총 사람이 몇 명일까를 구해보자. 잠깐. 의자 몇 개 있다고 지금? 근데 맨 끝에 거 의자만 몇 명 앉았다고?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거에는 다 몇 명씩 앉아있는 거야? 3명씩 앉아있지. 의자는 다시 지훈이 총 몇 개라 있어? 근데 3명씩 다 앉은 의자는 몇 개야 그러면? 3명씩 다 앉아있는 의자는 몇 개야? x-1개지. 여기까지는 x-1개지. 이거 한 개 뺀 거니까, 그지요? 그럼 지환이 여기에는 사람 몇 명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알겠어? 거기 몇 명, 한 명이 더 있지, 맨 끝에. 그럼 이거 플러스 1 해주면 이거 명수가 학생 준 거야. 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돼? 아, 맞잖아. 10개의 의자가 있는데 맨 끝에 것만 1명이고 나머지는 다 3명이야. 그러면 9개의 의자는 3명씩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해되지?
근데 X개야. 의자가 X개인데 맨 끝에 것만 한 명이야. 그러면은 3명씩 앉아있는 건 X 빼기 1개에는 3명씩 앉아있는 거잖아. 쌤 알겠어 이거? 근데 얘는 다시 읽어봐. 첫 번째 상황. 한 의자에 몇 명씩 앉히래요? 그랬는데 얘는 6명이 앉지를 못하지. 그럼 지훈이 학생 수는 여기서 총 몇 명이라고 해야 될까? 뭐 있다 플러스 6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플러스 6만 얘기하면 어떡해. 그렇지. 5x에 이해돼요? 이거는 5명씩 다 앉은 거야 지금. 몇 개의 의자에 다 앉았다고? x개.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5x명이지. 서 있는 애까지 해서 5x 플러스 6명인 거 이해돼? 근데 정원이 한 의자에 몇 명씩 앉혔대 이번에? 몇 명? 6명씩 앉혔는데 3명 앉은 의자가 몇 개 생겨? 그럼 이거는 한 개 의자만 3명 앉은 거고 나머진 다 6명 앉은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학생 수가 정원아 그럼 6명씩 앉은 의자가 몇 개야? 6명씩 앉은 의자 6명씩 앉은 의자가 몇 개야? x 빼기 1인 거 이해돼 안 돼? 그럼 거기에 앉아있는 건 몇 명이야 정원이? 그럼 총 몇 명이야? 자, 이 x-1개 의자에는 총 6명씩 앉아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 수는 이 의자 개수에다 6 곱해서 이게 x-1개에 앉아있는 학생 수야. 근데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아있었어? 그러니까 그 3명까지 추가해야지 학생 수가 되지. 지원이 알겠어? 네. 근데 학생 수는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당연히 학생 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두 개가 뭐 해야겠어? 같아야 되지. 여기 전개해서 이해되니? 그럼 x는 9다가 나오지. 적으세요. 자, 3, 4B로 간다 이제. 6번 보세요. 자, 여기에 뭘 정리하면 거시속 문제는 자, 우리 선생님 뭐 그려서 알아 있어요 항상. 그림 그려서 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단위는 항상 뭐 해야 돼? 단위 동일시켜서 다 적었니? 그럼 지환이 거리는 시간 속력을 뭐 한 거야? 곱한 거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이건 알지? 자, 여기 뭐라 써있냐면 같이 읽어보자. 등산할 때 올라간대요 지금 산을. 그죠? 이렇게 그냥 산 대충 그려놓고 올라갈 때는 시속 몇이라고 써있어? 3km/h. 그럼 이건 얘들아 거리 알려준 거야? 시간 알려준 거야? 속력 알려준 거야? 그리고 내려올 때는 자 이렇게 너희가 올라갔다가 똑같은 길을 이렇게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오는 길이 다를 수도 있지. 근데 얘는 뭐라 돼 있어?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택하여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야. 시속 몇으로? 그랬더니 총 이동 거리가 몇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총 13이다 이거지. 그리고 전체 시간도 나왔니? 그러면은 자 올라간 거리를 구하래. 그냥 보셔. 이 길이를 알아 몰라 지금? 모르지 지환이. 얘랑 얘랑 합친 게 몇인 건 알고 있어 우리가. 그럼 여기를 뭐라고 놓을까 일단?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13-x겠지. 이거 킬로미터인 거야 지금 얘들아. 이해되니?
그럼 너희가 방금 x라고 놓은 얘는 거리지. 그럼 이게 거리고 아까 이게 속력이라 했지. 그럼 거리랑 속력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이거 갖다가 시간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지. 속력분의 거리로. 이해되지? 그런데 지원이 요 거리를 그러면은 이 속력으로 나누면 그럼 시간이 뭐야? 몇 분의 몇? 3분의 x지. 근데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얘들아 봐봐. 단위는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로 똑같지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이 속력이 시속이었어? 분속이었어? 초속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구한 거의 시간은 단위가 시간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 이게 분속이면 어떨까? 단위가 분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초속이면은 초로 나오는 거예요. 초속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산하는 그 속력의 시속이냐 분속이냐 초속에 따라서 이 시간 계산할 때 단위가 시간이냐 분이냐 초냐가 결정이 된다고. 선생님 말 알겠어? 지금은 이게 단위가 시속이었어 분속이었어 초속이었어? 그러면 지훈이 얘를 얘로 나눠. 그럼 얘가 거리인 건 알겠어? 그럼 이게 뭐였어요? 속력. 그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그게 시간이지. 그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라고 분이라고 초라고 지금은 시간이라는 거야. 시속으로 계산한 거니까. 알겠지? 그럼 지환이 이때 걸린 시간은 뭐야? 이 내려올 때 걸린 시간. 4분의. 그렇지. 이것도 우리가 지금 얘들아 시속 갖다가 계산을 했잖아. 이 공식을. 그죠? 그럼 이 단위는 분이라고 초라고 시라고 얘도 시로 나온 거야. 시간으로. 알겠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총 시간이죠. 근데 그게 몇 시간 몇 분이래? 그럼 이게 3시간 45분인데 얘들아 이걸 다시 시간으로 다 통일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시간이 아닌 게 뭐가 있었어? 45분이 있지. 45분을 어떻게 해야 돼? 시간으로 바꿔야 되지. 그러면은 60분에만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60분에 45. 자, 분해서 이렇게 돼? 그럼 이거 얘들아 양변에다가 이제 우리가 분모를 없애려고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인 몇을 곱해서 12를 곱해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한 다음에 계산할 수는 있겠어 시원아? 그 다음에 x는 구할 수 있겠어? 적어줘. 자 9번 하자. 다시 물어본다. 여기 봐. 긴 의자가 몇 개 있대요. 자 그냥 보시고 얘기하세요. 화면 봐요.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았대? 그랬더니 몇 명이 못 앉아? 자 이게 1번 상황인 거야. 알겠지요? 두 번째 상황.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았더니 4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3개가 남았다. 그치? 자 마지막에 의자 개수가 몇 개냐. 자 이거 다시 x라고 해볼게. 자 1번 상황에 의하면은 학생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이제 구할 거야. 학생이 몇 명인지. 알겠지? 그럼 정원이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았어? 1번에 3명씩 앉았더니 7명이 못 앉았지. 그럼 앉아있는 건 몇 명이야? 그렇지. 그리고 서있는 애 그거 2개 더해야 총 학생 수지. 이 말 이해됐어? 두 번째 상황. 한 의자에 정원이 몇 명씩 앉았어? 그랬더니 의자가 몇 개 남아. 우리가 총 의자 지금 몇 개를 해놨어요? X개지. 근데 그 중에 3개는 앉았어 안 앉았어? 안 앉은 거야. 그러면 지훈이 앉아있는 건 의자가 몇 개에 앉아있는 거야? 의자가 몇 개에 앉아있어 학생들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잘 읽어보면 돼. 여기 봐봐. 여기 읽어보면 되잖아.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았대? 4명씩 그러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의자 몇 개 남았대?
그러니까 앉아 있는 의자는 몇 개에는 앉아 있다고 지윤아? x 마이너스 3. 3개 의자 빼고엔 다 앉아 있다 했잖아. 정원이 다시 두 번째 상황에는 학생 수를 구해 볼 건데 의자 몇 개에는 비어 있는 거야. 몇 개가 의자 비어 있어. 두 번째에서 3개가 비어 있어. 그러면 앉아 있는 의자는 몇 개? 학생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몇 개야? x 빼기 3 개지. 이게 의자 개수야. 이렇게 뺀 거야. 근데 거기에 한 의자당 몇 명씩 앉아 있어요 지금은? 그럼 이따 4를 너희가 뭐해서 얘기해? 곱해서 학생 수 구하잖아. 이건 알아들었어? 그럼 이렇게 구한 학생이나 이렇게 구한 학생 수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두 개가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계산은 전개해서 할 수 있겠어? 적어줘. 이거 그리고 지원아 전개한 다음에 계산 어떻게 해야 돼? x 있는 거 한쪽 변으로 x 없는 건 다른 쪽 변으로 모으고 하는 거 알지? 오케이. 자 11번 합시다. 이거 그냥 화면 읽으세요. 1위자리 숫자가 몇? 8.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쌤은 이런 거 풀 땐 두 자리면 얘들아 이렇게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하든가 해서 일단은 풀기 시작할 건데 이걸 10의 자리 숫자라고 하고 이걸 1의 자리 숫자라고 하자.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면 이 숫자를 A, B라고 하면은 맞아 틀려? 틀려요. 왜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만약에 7이고 1의 자리 숫자가 2면은 우리가 나타내고자 했던 숫자가 72지. 근데 A, B라고 해놓으면 사실 A하고 B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곱하기가 생략된 거라서 이걸 넣게 되면 14가 돼버려. 14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숫자인 72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0의 자리 숫자에는 10배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더해줘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럼 이거는 지원이 뭐라 얘기하겠어? 10A 플러스 B. 그렇지. 이건 알아들었니? 근데 여기 만약에 100의 자리 숫자까지 있다고 쳐보자. 이게 C라고 해봐. 그러면 지훈이 이 숫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110. 그렇지. 110 더하기 10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알아 다? 근데 지원이 1의 자리 숫자가 몇이래 얘는? 그럼 얘는 줬잖아 아예. 그럼 지금 10의 자리 숫자만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이걸 x라 해야지. 알겠니? 근데 뭐라 돼있냐면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 합의 몇 배래. 그럼 이 자연수를 뭐라고 표현한다 해야 된다 했어 지원아? 10x 플러스 이게 이 자연수야 얘들 알겠어? 근데 걔는 이 각 자리 숫자를 뭐 한 거에? 각 자리 숫자를 뭐 한 거에? 합친 거에 몇 배? 이거랑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았어? 적어줘. 자 14번 보세요 이제. 얘도 보자. 자 소금물 농도 문제잖아 그죠? 몇 개 적으면서 풀라 있어? 3개. 그럼 너희가 같이 불러줘. 몇 프로짜리? 자 소금물이 근데 얼마인지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몰라. 소금물도 모르고 소금도 모르겠지. 얘를 모르잖아 지금 그죠? 그냥 그거랑 또 지환이 몇 프로짜리? 그럼 이거 10%짜리 얘도 몇인지 모르지 얘들아. 근데 그거 두 개를 섞었대. 그럼 얘가 뭔지 모르는 상태들이야. 소금물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이해되지? 그럼 이걸 섞으라는 건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소금물은 소금물끼리 더해서 소금은 소금끼리 더해서 쓰면 되고 농도는 더해서 15%달라 하면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얘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알겠어? 그랬는데 이렇게 섞었더니 몇 프로짜리가 됐대. 그 다음 읽어요. 8%짜리 몇 그램. 그럼 여기가 몇 그램이라는 거야?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때 5%짜리 소금물은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구하래. 그럼 이 5%짜리 소금물 얘를 내가 궁금한 거지. 그럼 이걸 뭐라 해야겠어? 이제부터 미지수 설정해야지. x. 그럼 얘랑 얘랑 합쳤을 때 얘지. 그럼 지훈이 얘는 뭐라 얘기해야겠어? 그렇지. 400 빼기 x를 하면 되고. 알겠니? 그 다음엔 다 소금으로 바꾸세요. 소금을 다 구해. 한 명씩. 정원이 이 안에 소금 몇? 그렇지. 100분의 5x라서 20분의 1x인 거 이해됐니?
지환이 여기에 소금. 그렇지. 100분의 10 곱하기 400 마이너스 x니까 이거 10분의 1 되지, 약분돼서 얘들아. 이거 이해됐어? 지훈이 여기에 소금. 100분의 8 곱하기 400 하면 8, 4, 32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원이 얘랑 뭐 해야지? 몇 돼야 돼? 그래요. 이거 두 개 합이 3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잖아. 이해됐어? 근데 잠깐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었어? 이거 풀 때 방금 어떻게 풀기 시작했었어? 그렇지. 봐봐. 이 상태였다는 거야. 얘네들을 알려준 것만 적어. 5%, 10% 소금을 전혀 안 알려줬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부터 알려준 8%짜리가 400g 됐고, 얘를 물어봤으니 이걸 x라 하면 얘는 당연히 400 빼기 x고, 그 다음에 소금은 공식 갖다가 구하고, 소금은 공식 갖다 구하고, 공식으로 구한 게 얘들을 합치면 소금은 소금끼리 합쳐져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식세우고 풀면 되잖아. 그지? 오케이. 자, 이건 양변에 몇 배 할까요? 계산할 땐 20배 하시고, 그럼 여기는 x 되지. 여기는 2가 돼서 800-2x, 얘는 20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 이거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16번 봅시다. 일단 여기다가도 CF하고 적어줘. A의 R 퍼센티지라고 나오면 아주 쉽게 얘기를 해줄게. A에다가 R을 곱하면 돼. 알겠지? 근데 100분의 R 상태로 곱해야 돼. 뭐만 붙이라고? 몇 분의만?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30개의 50%는 몇 개야? 그러면 30 곱하기 몇 분의 몇 하라고? 100분의 50 해서 15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A의 R 퍼센티지는 그냥 100분의 R만 곱하면 돼. 100분의 R만 곱하면 돼. 그런데 A의 R 퍼센티지를 증가시킨대. 이거는 봐봐. 공식을 알려주면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그리고 요 R을 그대로 분자로 올려놓으면 끝이야. 그럼 얘는 1 더하기 100분의를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1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이걸 곱하라는 거 알겠어? 감소할 때는 그럼 뭐겠어? R% 감소할 때 이거 A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이거 빼기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왜 그러냐면 봐봐. 이거 잠깐만 지원아. A의 생님이 R%를 증가하잖아? 그러면 원래 A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A의 R%가 플러스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쌤이 아까 A의 R%는 몇 분의 몇 곱하라 했어. 이걸 곱한 거를 이제 더하면 이건 A는 원래 양이지 얘들아. 원래 거에 A R%가 증가된 거지. 근데 이걸 이제 A로 뭐 해가지고 묶어서 적는데, 묶을 때는 얘들아 이 묶는 걸로 얘랑 얘를 나눠서 적으면 돼. 괄호 안에. 알겠지? 그럼 A를 A로 나누니까 몇이 들어와? 1. 얘를 A로 나누면 A끼리 약분돼서 100분의 R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얘들니? 그리고 자 다시 정가라는 게 뭐야? 내가 정한 가격이라 생각하면 돼. 정한 가격. 원가는 원래 가격이라 생각하시고, 이익이라는 건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다 했어?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지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얘들아 3만원의 책을 팔았어. 3만원의 책을 팔면 선생님 3만원 이익 본 게 아니야. 책을 만드는데 뭐 A4 용지 값도 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원래 가격을 빼야 돼. 알겠지? 그럼 이거 읽어보자. 자, 원가에 뭐라 써 있어요? 30%의 이익을 붙였지.
30% 이익 붙이라는 게 얘들아 증가하라는 얘기겠어요? 감소시키라는 얘기겠어요? 그러면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잠깐만 x라고 놔. 그럼 이제 정가는 지환이 x에 몇 프로 이익 붙였다 있었어. 그럼 식을 말해줘. x 곱하기. 그렇지. 이게 정가지 얘들아. 근데 이 가격을 정했는데 여기 지훈이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정했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뭐 하래? 200원 뭐 하래? 그럼 여기서 200원을 더 뭐 하라는 거야? 더 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빼서 이젠 할인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지? 그랬더니 얘들아 얼마 이익이 생겼대? 그럼 요거에서 이 원가인 x를 빼야 내가 이익이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얘네들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 1.3이지. 그럼 1.3x 마이너스 200에서 이해됐니? x를 빼면 그게 400원의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해? 지환이 알겠어? 그럼 0.3x가 600이지 얘들아. 그럼 10분의 3x가 600이고 그러면 계산돼요 이거? 지훈이 이해돼? 적어줘. 이거 이해됐니? 얘들아 이거 하나만 더 적어볼 건데 아까 필기하던 거 이어서 A의 R 퍼센티지를 증가하면 잠깐만 봐봐. 이걸 빠르게 얘기하면 1 더하기 100분의 하고 얘만 분자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사실 전개해봐 너희가. 그럼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R 이 상태인 거야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A의 알파를 증가하라는 얘기는 너는 생각해봐요. 5만원이 원래 용돈이야. 근데 부모님께서 30%를 올려주신대 용돈을. 원래 받던 5만원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건 받아야 되고 그 5만원에 30%를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5만원에 30%를 계산하는 방법이 5만 곱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선생님. 아까 퍼센티지는 100분의 이렇게 하라 했죠. 근데 이거를 묶어서 얘기한 게 1 더하기 100분의 30이다 이건 거고. 이건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일단 증가했다가 X 퍼센티지를 감소시키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R% 증가가 이거였지. 근데 거기 그 자체를 다시 몇 프로 감소하라고? 몇 프로 감소? 뭐라 써있니? 그대로 이걸 곱해주면 돼. 알겠어? 이 상태에서 다시 Y% 증가시키래. 그러면 그대로 1 더하기 100분의 Y 계속 곱해서 계산해주면 돼. 증가 감소했다 뭐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대로 뒤로 계속 곱해주면 돼. 1 더하기 100분의 이거 알겠죠? 적어줘. 자, 18번 합시다. 자, 18번에는 뭐라고 적냐면은 A의 3분의 1 이제 이렇게 분수로 나오잖아. 뭐의 분수꼴? 그러면 그냥 그 두 개 바로 뭐 하면 될까? 곱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퍼센티지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100분의 그렇지 30 이렇게 곱하셔야 돼요. 적으시고 됐어? 자, 어떤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누어 갔는데 읽어보자. 그러니까 돈을 나눈다는 거야. 근데 A가 전체의 얼마?
보다 1000원 적대. 그럼 전체의 5분의 3이라는 거는 전체의 또 5분의 3을 뭐 하면 나와? 곱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전체가 10만 원이야. 전체가 얼마? 그럼 전체의 5분의 3은 얼마야? 10만 했다가 5분의 3 곱해서 6만 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1000원을 적다는 건 더하라는 거야, 빼라는 얘기야. 빼라는 거겠지. 이해됐니? 그러면은 전체 금액을 우리가 뭔지를 알아 몰라? 그럼 이거를 쌤이 X라고 하면 지훈이가 얘기해봐. A가 가져간 거는 일단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다음 그렇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지환이 B가 가져간 거. 그럼 얘들아 이게 A, B가 가져간 금액들인데 이걸 두 개 합치면 전체 금액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잖아. 더한 게 X다 이렇게 해놓고 X 찾으면 되지. 이 말 이해됐니? 적으시고 계산 끝까지 하시고. 자 19번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뭐 적냐면은 이건 1문제잖아요 그죠? 1문제는 1 전체 양을 쌤이 몇으로 보라고요? 1로 보라고 하고 자, 걸리는 일수 며칠 걸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걸리는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라 했니? 해야 하는 일의 양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뭘로 나누니? 그렇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그럼 지원아, 언니는 며칠 걸린대 어떤 일을 할 때? 그럼 언니는 1일 하루당 얼만큼 하는 거야? 몇 분이면? 동생은? 그러면 지원아 언니랑 동생이 같이 일을 하면 1일당 하루에 얼만큼씩 일 처리가 되겠어요? 얘랑 얘를 뭐 하겠어? 당연히 더해야지. 그럼 35분의 이거 통분해서 여기 7, 5가 이렇게 이해되지? 그럼 이게 언니랑 동생이 같이 할 수 있는 1일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언니랑 동생이 같이 일을 하면은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일이 아예 처리가 안 된 거야. 그럼 일 전체는 지금 몇 상태인 거야? 1 상태인 거 얘를 나누라는 거야. 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그러면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바꾸시고 이해되니? 그럼 얘가 2와 12분의 11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2, 1 걸리는 거고 12분의 11, 1이 더 걸리는 거지. 근데 하루가 몇 시간이야? 그럼 24시간에 대해서 12분의 11 하면 몇 시간? 이해됐어? 자, 20번 하자. 자, 얘들아, 선생님 시계 문제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여기 잠깐 봐봐. 우리 시계 문제는 항상 선생님이 정각부터 생각해라. 이거 기억나지? 그리고 시계 문제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쉽게 푸는 방법. 이 시계를 일직선으로 놓는 거, 일직선으로. 정각에서 생각하고 8개죠. 몇 시랑 몇 시 사이라 했어. 그럼 8시부터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갔어. 그러면 얘가 더 앞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얘가 그럼 더 어디 있는 거야? 분침이 더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분침이 더 뒤에 있다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얘는 점점 이렇게 뒤따라오지. 얘한테 붙어 댕기잖아. 뒤에서 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더 어디 있다고 생각하라고? 뒤에 있고 얘가 더 앞에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은 시침은 점점 올라가지 더. 그러면 시침은
이 각도를 늘려요, 좁혀요? 늘리는 거고, 분침은 이거 뒤따라가면 이 각도를 줄이고 있잖아 지금. 이게 이해되지? 근데 이거를 분침을 더 어디 있다고 생각하라고? 분침을 뒤, 시침을 앞에 있다 생각을 해서 일직선으로 놓으라는 거야. 일직선으로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하는 방법 봐. 그리고 요게 얘들아 몇 도야? 몇 도야? 240도지. 정원이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분침, 여기 시침. 그냥 봐봐. 시침이 더 앞에 있다 했으니까 선생님 더 오른쪽에 한 거야. 그럼 몇 도 차이 났어 여기가 지금 지원아? 이제 8시잖아. 그럼 1시간당 이게 몇 도니? 그럼 8개 있으니까 240도지. 그걸 얘들아 그냥 이렇게 여기 240도 차이 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다가 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제 처음으로 뭐 되는 순간? 일직선 되는 순간 찾아요. 처음으로 일직선이 언제일 것 같아? 이렇게 되다가 시간이 흘러가서 이렇게 된 순간 있지. 이게 처음으로 일직선이 된 거예요. 방이야. 그럼 이게 몇 도가 되는 거야? 이 차이가 180도가 되는 순간 찾아라 이거지. 이해됐어? 원래 차이가 몇 도였었다고? 근데 시침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쌤이 아까 이걸 늘린다 했잖아. 시침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240도를 늘리지.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얘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좁히는 거야. 이해돼? 근데 1분당 시침은 몇 도더라고? 1분에 2분의 1도 돌아가고 분침은 1분에 6도 돌아가죠. 그러면 이게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 사이의 각이 몇 도가 되는 순간 찾아야 된다 했어. 그렇지. 그런데 원래 240도였던 거를 얘는 계속 늘린다 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우리가 몇 분 후인지 몰라서 x분 후라고 하면은 2분의 1x를 더해야 되고 얘는 6x만큼을 얘가 좁히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빼야 되는 거 이해돼? 그게 180도 되는 순간 찾아라. 이렇게 놓고 풀면 쉽게 풀 수 있어. 이 말 이해돼? 적어줘. 근데 잠깐 선생님 하나만 더 알려줄게. 처음으로 일직선 말고 이거 두 번째로 일직선 되는 순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두 번째 일직선은 뭘까? 이게 처음 일직선인 거고 두 번째 일직선이라는 거는 얘네가 겹쳐지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져도 일자로 있는 거잖아. 그때는 방금 이 사이각이 몇 도가 돼버린 거야. 아예 사이각이 있어 없어? 0도가 된 순간 찾아라 이걸. 이해되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직선 되는 순간 찾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풀면 되고 두 번째로 일직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봐봐. 240도에서 2분의 1x만큼은 계속 더해줘야 되는 거고 6x는 빼지. 그게 이제 몇 도가 된 순간 찾아야 돼. 이거 0도다 이렇게 놓고 x 찾으면 두 번째 일직선이 되는 순간이 찾아지는 거야. 이 말 이해됐어? 자, 다 필기하시고. 자, 일단 시계 문제는 정각에서 생각하고 분침이 뒤에 시침이 앞에 있다 이거 생각해줘.